자폐적 특성이 있지만 매우 경미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아주 이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면 잘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로. 그렇습니다. 민준이에요. 엄마 다녀오세요. 엄마 이따가 만날게요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진단 테스트를 할 거야. 이걸 해볼 거예요? 네. 이거 해볼까요? 그래도 뭐. 이거 맞죠? 다치면 선생님이 알려줄 수가 없어. 틀려도 괜찮아. 이 그림의 이름 여기다 쓰는 거야. 민준아, 써봐. 이걸 몽땅 잘하는 거예요?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. 민준아, 여기 보세요. 여기 오지 말걸. 뭐예요? 이건 선생님 불러줄게. 뭐예요? 왜 이걸 찢었다고요? 다리. 아니에요. 안 할 거야? 안 할 거야? 집에 갈래요. 민준아. 다쳤나 보자. 선생님 보자. 선생님이 종이로 할 수 있잖아요. 저는 안 돼요. 저 집으로 갈 거예요. 선생님 나빠요.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. 선생님 실수로 그런 거야. 알았지? 이리 와봐. 집에 갈래요. 아이고. 민준아, 무슨 일이야? 선생님 무슨 일 있었냐? 아, 수업하다가 종이에 긁혔나 봐요. 저는 못 봤는데. 민준아, 봐봐. 한 번만 볼게, 엄마가. 그랬네. 피가 났네. 아팠어? 그러니까 전 집에 갈래요. 선생님 나빠요.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. 집에 갈래요. 민준, 일로 와봐. 집에 갈래요. 저 집에 갈래요. 죄송합니다. 민준아, 일로 와봐. 집에 갈 거예요. 왜? 종이에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종이에 이렇게 긁힐 때가 많아. 우리 민준이뿐만이 아니야. 우리 민준이뿐만이 아니야. 엄마도 그럴 때 있어. 아까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민준아, 위험해. 그거 안 돼. 누르지 마. 이게 가세요. 네. 화가 난 건 아는데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. 모르고 엄마도 그럴 수 있어. 같이 가서 공부하다가? 해보자. 이런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이 민준이를 해친다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민준이가 놀란 건 아는데 네. 내가 너를 종이로 한번 배워볼 거야. 진짜.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속상하네. 아프잖아 선생님. 이런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얘는 일부러 의도를 갖고 나를 해쳤다.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.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. 일요일 날 놀이동산을 가기로 약속한 거예요.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? 새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요. 가지 그러면. 그러면 애한테 엄마 오늘 아파서 오늘 못 가겠다. 다음 주에 가자. 그러면 난리 나지. 약속을 지켜야죠. 아하. 엄마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. 왜 나한테 약속 지키라 그러면서 엄마는 약속을 안 지켜요?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.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미묘한 사회적 상황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잘 그렇게 해. 이런 거 이해 안 되고요. 세상이 좀 원래 이런 면이 있어. 왜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걸 하기 싫어요. 근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, 민준아. 민준아, 소리 지르지 말고 이쪽으로 와봐. 여기 식당이야. 아빠는 TV에서 봤는데 왜 저희들은 안 되는데요?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. 애는 이제 그 사이에 울고 불고 나중에는 막 세상에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. 남들이 보면 무슨 학대당하는 애처럼 막 울고 불고. 바로 이런 면들이에요. 네. 민준, 일로 와봐. 집에 갈래요. 저 집에 갈래요. 저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요. 아이가 얼굴의 표정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다양하지 않다라고 느끼세요? 얼굴의 표정이. 다양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민준이가 약간 기쁘거나 떼부리거나 거의 그 두 가지 중에서 나타나지 가만히 온전하게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. 네. 좀 대화할 때 눈 잘 마주쳐요? 제가 봤을 땐 잘 안 맞추시는 것 같긴 해요.
눈 맞추는 걸 사실 저희가 알려줬던 거였지 그 전에는 어. 사실 눈을 잘 안 맞췄어요. 네, 네. 그렇군요. 네. 네. 저는요, 이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. 네. 어려운 케이스인데 어렵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호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. 이 문제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.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 어떤 문제를 너무 축소해서 설명한다든가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열심히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고 갈 거라고 봐요. 그럼요. 이제까지 종합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얘는 조금 아스퍼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네, 조금 아스퍼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네. 안돼. 아유, 되게 제가 다 속상하네요. 네. 애스퍼거는 지금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이거를 그냥 타고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안고 가야 되는 면은 있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무지하게 공부처럼 가르쳐야 돼요. 2 더하기 2는 4처럼 가르쳐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. 배워도 진심으로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. 두 분 지금 정확하게 이제 오 박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. 들으시니까 어떠세요? 뭔가 한편으로는 예. 조금 속이 후련한 부분도 그렇죠. 있고, 네네. 예. 이게 진짜 막막했었거든요. 막막하죠. 예, 약은 그렇죠. 계속 먹이는데, 왜 안 나아지지? 근데 뭔가 후련하면서도 또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라는 네.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. 예. 네, 이 아이가 상호작용상의 문제인 자폐적 특성이 있지만 매우 경미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아주 이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면 잘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로. 근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야,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래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의논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해요. 예, 예.